안녕하세요, 공개입니다. 최근 몇 년간 레몬 딕톡스와 더불어 레몬 수rop을 만들어 먹는 것이 건강과 다이어트에 좋다고 하여 저도 만들어 먹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건강도 그닥 효과를 보지 못하였고 레몬수를 먹고 오히려 입맛이 돋아서 살이 더 쪄버렸었습니다. 제가 레몬수를 먹었던 방법에서 잘못된 점을 찾아 알려드리고 어떻게 먹어야 좋은 레몬수를 먹고 건강과 다이어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지 연구 자료와 논문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제 영상 보시고 이상한 레몬수 만들어서 드시지 않기 바랍니다. 그럼 지체하지 말고 알아보러 가시죠. 일단 제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드시지 않으셨는지 또 이렇게 드시고 있다면 뒤에 말씀드릴 방법으로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방법은 레몬을 너무 적게 넣어서 먹었습니다. 제가 신맛을 정말 안 좋아했습니다. 안 좋아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은 레몬수를 꾸준히 복용하고 또 중간에 유행했던 에사비, 애플 사이더 비네거,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사과식초죠. 이 사과식초를 많이 마시다 보니까 신맛에 적응이 되면서 이제는 신맛을 꽤나 즐기게 되었습니다. 각설하고 제가 이렇게 신맛을 안 좋아했기 때문에 1리터의 물에 레몬 얇게 슬라이스한 거 3개 정도 띄워놓고 1시간도 안 돼서 그냥 물을 다 마셔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마치 코끼리가 옹달샘에서 코로 물을 쬐끔 마신 것과 같은 양이라고 합니다. 즉 저도 너무 작은 양의 레몬을 섭취했던 것입니다.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 추천하시는 것은 레몬 한 개를 착즙하면 한 30cc 정도의 레몬즙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를 200ml의 물에 넣으라고 했었으니까 100번 양보해도 레몬 하나를 전부 다 넣고 1리터 정도 되는 물에다가 해야지 어느 정도 먹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진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서 이거 효과 있는 거 맞아? 하며 몇 주를 그냥 레몬이 발담근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신맛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같은 이유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제 혀는 밖에서 파는 레모네이드나 레몬만 음료수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레몬수에서도 그런 맛이 나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수제 레몬청을 팔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제라는 이름만 붙어 있으면 왠지 모르게 정성도 듬뿍 담겨 있고 건강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 수제 레몬청을 사서 아주 맛있게 그리고 또 자주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이 레몬청을 먹고 나면 입맛이 싹 돌면서 다른 달고 맛있는 것을 찾게 되더라고요. 네, 다이어트는커녕 이때 일주일 만에 3kg가 쪄서 당황했습니다. 여러 의사 선생님과 연구들에는 이 레몬의 좋은 성분이 설탕을 만나며 그 효능이 급감하여 거의 없어진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레몬청이나 레몬을 설탕과 함께 섞어 레몬수를 만들고 계시다면 당장 멈춰주세요. 이건 정말 그냥 영양가 없는 레몬맛 설탕물을 먹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점을 알았을 때 거의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레몬수인 줄 알았지만 레몬의 발담근물 아니면 레몬만 설탕물을 먹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항상 제가 말했듯 잘못을 발견했을 때 그 원인을 파악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선택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열심히 유튜브에 나오는 의사 선생님들의 이야기와 책 그리고 논문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레몬을 잘 먹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시청자분들이 더 많이 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 아는 이야기, 칼륨이 어쩌고 저쩌고, 비타민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실까봐 저는 레몬수에 관련되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찾아본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몬을 슬라이스든지 갈아서든지 즙을 내서든지 얼리면, 즉 냉동고에 넣으면 영양가가 사라진다? 물론 어떤 음식이든지 오래 보관을 하거나 냉동 보관을 하면 영양가는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그리고 레몬도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얼려놓았던 레몬들을 첫 번째로는 한 달 뒤 꺼내고 두 번째는 2달 뒤 꺼내고 세 번째 3달 뒤에 꺼내서 처음 레몬과 영양분을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영양분이 떨어지거나 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비타민C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 냉동해도 약 70에서 90%의 성분이 보존된다고 합니다. 또 여러 과일과 채소의 냉동 연구에서는 냉동 시에 비타민과 미네랄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결론을 내린 연구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95도 이상의 고온의 물에서 추출하면 영양소가 다 파괴돼서 안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고온의 물에 레몬을 넣으면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단점으로는 비타민 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고온의 물에 넣으면 거의 다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레몬수에서 기대하던 비타민 C를 오롯이 다 섭취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으로는 고온에서 레몬의 유기산, 플라보노이드, 기타 항산화 물질이 더 잘 추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레몬의 특유의 맛과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나는 평소에 채소와 과일을 이 레몬수 말고도 많이 먹는다고 하시는 분들은 고온에서 레몬수를 만들어 식혀서 드시면 비록 비타민 C는 부족하지만 그 외 레몬이 가지고 있는 좋은 성분들을 더 많이 흡수하게 되시는 것이고, 반대로 평소에 레몬수 외에는 다른 채소 과일들을 잘 드시지 않는 분은 36도에서 40도 정도 되는 물에서 천천히 레몬을 우려내어 비타민 C를 포함한 여러 가지 레몬의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세 번째는 믹서기에 대한 오해입니다. 채소나 과일 같은 것들을 믹서기에다 위잉해버리면 성분들이 파괴되거나 산의 부패로 색깔이 변화하는 등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믹서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변화가 일어나긴 하지만 영양소의 손실이 반드시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입니다. 첫 번째는 영양소의 생체 이용률 증가입니다. 믹서기로 갈아낸 과일과 채소는 세포 구조가 파괴되어 영양소의 생체 이용률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갈아낸 형태가 장에서의 소화 및 흡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손실에 대해서 연구해본 결과입니다. 비타민 C와 같은 수용성 비타민은 열과 산소에 민감하지만 믹서기로 갈 때의 손실이 크지 않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일과 채소를 갈아도 비타민 C의 손실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항산화 성분에 대한 것입니다. 믹서기로 갈아낸 과일과 채소에서 항산화 성분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식물의 세포벽이 파괴되어 항산화 물질이 더 잘 추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 네 번째는 레몬이 이빨을 부식시킨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아예 이것만을 실험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산성음료와 음식이 치아 부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기적으로 산성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치아에 미치는 영향은 있지만 적절한 구강 위생 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너무 자주 산성 음식을 섭취하면 치아에 영향은 있지만 적절하게 물로 입을 헹구거나 양치를 하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연구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레몬수 드시고 물로 입을 한번 가볍게 헹궈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믹서기에 갈아 드시면 모든 영양분이 파괴되어서 최대한 슬라이스만 해서 드시려고 했던 분들은 이제 손쉽게 갈아서 물에 타 드셔도 좋겠습니다. 네, 레몬 좋은 거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드려도 그 좋은 점들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비타민 C뿐만이 아니라 칼륨, 칼슘 등의 무기질도 정말 많아서 좋은 영양소의 보고라고 할 수 있죠. 또 이 레몬수를 먹으면 디톡스가 되어 피부가 밝아지고 염증이 사라지고 다이어트 효과까지 셀 수 없을 만큼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레몬의 좋은 영양소들은 레몬의 과육보다 레몬의 껍질에 10배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이 껍질까지 섭취하고 싶었던 그래서 저는 날이 쌀쌀해지고 12월이 점점 다가올수록 우리나라에서 유기농이나 무농약으로 재배한 레몬을 기다립니다. 껍질까지 먹을 때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니까요. 유기농이 아닌 수입산 제품들은 정말 별의별 이슈들이 많죠. 수입 시 오랜 기간 배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농약을 엄청 뿌린다. 과육이 늦게 숙성되라고 성장 억제제를 뿌린다. 그리고 과일이 성장하는 땅은 엄청나게 농약이 뿌려져 있다 등등. 우리가 확인할 수 없어 불안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저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국내산 유기농 또는 무농약 레몬을 골라서 먹습니다. 물론 겨울이 아니고 냉동해 놨던 레몬이 다 떨어지면 저도 수입산 레몬을 사서 먹습니다. 저는 사실 베이킹소다로 음식을 닦는 것도 싫어합니다. 어쨌든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물질이니까요.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도 물에 2분 정도 담구었다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을 경우 잔류 농약이 100% 씻겨나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베이킹소다나 식초는 92에서 93% 정도밖에 씻기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에 레몬을 넣고 식초를 넣어서 2분 정도 담궈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열심히 뽀드득 거리는 소리가 날 때까지 씻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냉동해 놓고 먹고 있는 레몬인데요. 저는 이것을 뜨거운 물에 넣어 우려 먹고 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눈도 반짝 뜨이고 피부도 좋아지는 게 느껴져서 좋습니다.
또 식후 혈당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저 같은 다이어터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레몬수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레몬수 그리고 레몬 디톡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헷갈리고 답이 없을 것만 같았던 레몬에 대한 상식 알아가셔서 실생활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조그만 채널 다음 영상도 찾아오시기 편하게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레몬을 열어놓고 나니까 레몬 향이 제 코로 들어오는데요.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순간을 알아차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